안녕하세요. 이해란의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NK지식인연대 우리 김은강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탈북자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먼저 온 통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먼저 온 통일로서의 인정은 받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하나원. 네. 예. 이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첫 인상이죠. 예, 첫 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조사기간 동안에는 속박돼 있죠. 아, 그런가요? 그래도 여기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죠. 하나원에서는 기본 뭐를 하는 것이죠? 하나원의 원래 이름은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두세 달 동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는 어떤 의사에 따라서 국적을 일단 주어야 돼요. 국적을 취득하고, 그리고 또 가서 살아야 될 집이 있으니까 임대주택이라도 얻는 동안이 있단 말이죠. 그냥 2달 내지 3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원이 필요한 것은 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절정적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 가만히 놀릴 수 없으니 바깥에 내보내면 문제가 되니까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배워주고 그다음에 한국사의 여기저기를 보여주는 그런 절대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일인 이라고 하는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르말과 그런 것들을 이제 이뤄 나가는데 관여하는 기관 중에서 하나원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원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고 모든 것은 이제 처음에 그것이 이제 일생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기억으로 남거나 그렇죠. 어떤 그런 추억으로 남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원에 들어온 탈북민 그들이 수준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몇 살에 왔던지가 오는 동안까지는 북한이 획일적이며 우상화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직 저희 남한을 남한의 어떤 그 비참상에 이게 좀 못 살 세상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익부 빈익빈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막 부정의 생각만을 가득 가져다 주었던 그런 뇌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 그냥 코 만지듯이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던 어떤 그런 정도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문화적 차이에 있어서도 우리 보통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고 또 향유하는 그런 문화적 어떤 지성도 아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래도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나와서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우차사 보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음악을 또 뭔가 같이 들어도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방 와서 이제 자충우들 하는 거 보면 코미디 프로로도 충분히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기한 교육을 하는 어떤 기관이다 보니 많은 걸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원에 딱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대화 수준을 제가 한번 신뢰를 드려볼게요. 대화 수준보다도 말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혀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전혀 아주 다른 세계의 랭귀지를 한다면 다들 우리하고는 달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몇 가지 써왔는데요. 이게 아마 제 방송 듣는 분들 이 말이 한국말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지 좀 보십시오. 아메 저기 봄동 도투새끼 갱기를 다 파먹으면 저 강차에를 배때칵 쳐놓으면 라고 하든지요. 우리 안가에 우리 나그네 얼새를 치다가 꽁키어가지고 매사해서 쏘. 나도 못 알아듣겠네. 뭐 알아듣겠죠. 평양 사람이니까 뭐 알아듣네. 이 70%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투리 속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원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정말 극단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죠. 이해하고 이들이 과거에 이제 살았던 그 세상에서부터 한 뜸 한 뜸 우리 이 정말 자유로운 세상으로 올 수 있는 사닥다리를 낳아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고 교육도 그렇게 진행돼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하나원에서 그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사투리는 좀 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그 사투리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지 예. 탈북자들을 교육을 전혀 할 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 예. 서에게 경 읽히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소에 대해 경이 일으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걸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언어는 어떤 걸 써,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이런 걸 정말 주도 세밀하게 생각하고 탈북민들을 교육하는가 아니면 순환보직의 시스템에 따라서 오늘 이런 분석자가 받아가 내일은 하나는 가서 일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그 뭐 천직이니 가서 본다. 그 시끄럽고 말도 안 되고 이상하고 그냥 알아들을 못 들을 그런 사람들 여기서 교육하라니 짜증나네. 그것도 하나원 또 저기 경기도야. 이렇게 해서 가서 교육하는 사람들한테서 교육받은 탈북민들이 어떻게 그 중대한 하나의 가는 두 세상을 오고 가는 그 사닥다리를 넘어서는 그걸 놔주는 그런 어떤 중대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저는 항상 생각하면 가슴이 꺽맥해. 근데 뭐 거기 하나원에는 지금 탈북자들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뭐 지금 현재 번원이 있고요. 안성에 있고 또 하나는 하천에 있지 않습니까? 번원에도 있고 하천에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하는 역할이 부차적인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있어요? 예, 그렇죠. 저게 어떤 생활을 좀 돌본다든지 뭐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하나원도 사실 정부가 지금 현재 탈북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근데 완전히 각급 A 시설을 만들고 꽁꽁 둘러싸놓고 어떤 여기에 많은 어떤 노하우를 가진 어떤 NGO들하고 같이 또 특히 탈북민들이 전 여기저기에서 이제 탈북자 사이에 어떤 자립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탈북민들을 하나씩 그 사다리를 놔줄까 빨리 이 세상으로 올라오라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완전히 땅. 그럼 그 안에서 뭘 합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은 이 한국에 왔지만은 탈북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조사기간에 도착해서도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밥을 먹이고 똑같은 행동을 시키더라. 이게 북한이 아닙니까? 예, 하나된 하나원이 왔는데도 또 역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걸 먹이고 똑같은 거 배워주더라. 여기도 또 뭡니까? 하나의 북한 사회란 말이죠. 지역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획일적으로 정부가 어떤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딱 그렇게 근데 뭐 해야 3개월을 거기 더 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뭡니까 북한을 떠나서 그 힘든 두만강 그 압록강을 건너서 정말 사지판을 넘어서 건 어떤 사람 2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 달 거쳐서 드디어 도착한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밖에 관리가 안 되겠느냐. 한마디 제가 좀 대안을 좀 이야기할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사 끝나서 이 사람이 문제 없다. 그 대한민국에 살겠다는 의지도 있다. 근데 요즘 뭐냐면 그 의지조차도 묻지 않는 게 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나는 될 것을 나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되게 해 주시오. 공식적인 발언을 시켜야죠. 근데 자동으로 나오죠. 그랬더니 이거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가겠다고 그 사람이잖아요. 귀한 걸 모르고 막 뛰쳐가고 하죠. 또 가겠다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확히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는 그걸 가지겠는데 그것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3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하는 걸 분명히 자기 의지로 밝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탈북민들을 정말 그 3달 동안 이게 주택이 돼야 되고 국적 지정하는 동안에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뭔가 주의시켰다고 하는 그런 내리 일방적인 어떤 관리를 하지 말고 전 풀어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장 체험을 많이 시키면 그렇죠. 좋겠는데요. 현장 체험도 시키고요. 많이 데려가고. 왜냐하면 예. 현장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교육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생겨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를 채워야 나간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걸 앉아서 계속 졸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그냥 시간을 때운다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육생들, 하나원 교육생들이 앉아서 들을 때, 그 말씨도, 아까 제 앞에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런 말씨하고 다른 말씨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이야기 잘한다 해서 그게 다 들어오겠습니까? 아이, 너무 멋들어진 이야기 안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 오히려 좀 자기 고향 말씨를 하고 뭔가는 좀 서툴어도 실제 아니, 삶을 경험- 살았던 경험적인 탈북민들이 경험적인 들어가서 후배들한테 해주니 좋은데 그거는 뭐 전체 100, 한 300시간 중에서 그 시간은 뭐 10여 시간 정도로 그 줄여놓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 들어가서 강연을? 뭐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원장님께서 들어가 보셨습니까? 나 옛날에 좀 갔는데 옛날에 갔죠. 요즘은 안 불러가지고 요즘에는 뭐 누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 뭐 이야기 성공한 사람이 가게 되면 위화감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별로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아니죠. 한마디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진정과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그들 앞에 많이 내셔가지고 스스로가 그렇죠. 스스로가 자기의 고민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현장 나가서 아까 말씀 현장 보라 그러잖아요. 현장 나가서 보고 그러면서 또 필요한 어떤 법률과 뭐 어떤 문화에 대한 상식들은 그것대로 어느 정도 배워주되 딱 묶어놓고 여기 북한식으로 수용소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북한 걸 속도 훈련소로 하죠. 속도 훈련소 알만하죠. 간첩들을 북한이 훈련시키던 속도 훈련소. 그거를 속도 훈련소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스스로 그 훈련에 참가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일정한 자유도 저는 그 3개월 동안 예. 어디 이제 이런 회사에 이렇게 뭐 노력이 필요한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런데 가서 일을 등짐을 시켜서 접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돈도 받아보고 페이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서는 열심히 그냥 똑같이 나갔는데 그렇죠. 덜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예.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예. 거기서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네. 그거를 느끼게 해야 되고 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도 물론 뭐 신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북한은 신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출신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 카테고리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게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신용을 쌓은 사람이 많아야지 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가치 인식이 좀 부족하죠. 그 보세요. 제가 앞에서 이제 세 달 동안을 집단 수용해서 조사를 하고 또 3달 동안 집단 수용해서 교육을 하고 그 어느 날에 헤쳐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현장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해봤죠.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거처지를 어디다 주면 되고 내가 형제가 먼저 나왔어요. 내 친구가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직접 현장 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배워야 돼. 직업 훈련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또 이런 그 신뢰가 필요하구나. 돈도 기중하네. 이런 걸 점차 와서 배아가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연습해서 내보내는 게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지금 우리 어떤 당국자들 제가 너무 예리한 비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나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배워주는 걸 우리가 그걸 없으면 우리가 뭘 해 먹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이거는 통일을 키워내는 게 아닌가. 실례를 들어서요. 저게 하천에 우리 하나원 분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남자들만 있나요? 탈북민들이 점점 감소돼 가지고 그 하나원을 확장할 때는 1년에 3,000명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하도 김정은이 못 들게 거기다 철판을 강에다가 철판을 깔고 CCTV를 까고 적외선 카메라 달고 총을 쏘고 하니까 줄어들었어요. 1,500명이죠. 1,500명이 됐으니 하천을 세우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공실이 많아지고 이 사용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원에서는 그 빈실을 활용한다고 하는 왜 이거
그 빈실이 많냐 이런 추궁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무슨 미용 교실, 거기다가 뭐 중장비 교실, 뭘 교실 자기들 직접 운영을 해요. 그래요? 그럼 서울 사람이 민간들이 하던 거를 다 찾아가 그래서 다 그거 하는군요. 그럼 서울에서 사람이 거기까지 가요. 하청까지 누가 가요? 그러면 한 해 키우는 한 해 교육하는 학생도 많습니까? 제한돼 있으니. 그렇죠. 차라리 그런 생생보다는 빈 거는 빈 것대로 국가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만큼 비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른 용도로 쓰시든지 그렇죠.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미스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이 들어오든 게 절반 줄 수는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면피를 하고 그 국가 재정을 막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민간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왜 이따위로 쓰냐 말이죠. 국민 혈세는 빡빡 긁어다가 우리는 월급 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세금 내느라고 둥어리가 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국민 혈세를 가져다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낭비를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국민에 대한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원도 역시 네. 그 행정 편의주의적인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현장에서 나오는 답이 아닌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정말 탁상 공론식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탈북 그 하나원에서 교육은 유명무실하다라는 이렇게 네.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 좀 너무 한 표현이고. 너무 한 표현 지나쳤나요? 네, 지나친 게 아니고 일단 저는 그래요. 정부라고 잘 모르지만은 이게 정부의 어떤 순환형 보직 때문에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매우 전문적이며 또 경험이 축적돼야 되며 그걸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더 발전한 이런 사업. 그래서 우리 교육 공무원들은 주로 다 이렇게 교육 부문이란 데 고착돼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원이 그런 곳이란 말이죠. 계속 순환보직시키다 보니까. 근데 그걸 꼭 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그랬죠. 그래서 저는 민간이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회통합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니 이참에 통일부는 그 하나원을 뭐 그렇게 갖다가 감싸고 꽁꽁 감싸지 않아도 됩니다. 뭘요? 그렇죠. 예, 아니 뭐 나와서 지금 딱 가는데 뭐 그 안에 있다고 한가겠습니까? 예, 그거는요. 저는 너무 이제 거기다 수용소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탈북자들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나와서도 정말로 다들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자유롭게. 그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죠. 예,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 놓고 여기에 공무원들을 이렇게 순환보직 시스템 위에서 고착시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적당수의 아주 적은 통일부 직원들과 그리고 여기에 탈북자 단체들 그리고 남한의 NGO들 많죠. 탈북자들 도와주는 이 단체 NGO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지식이 계속 쌓이면 그 좋아진 그렇죠.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더 소통하고. 그게 좋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민간은 거버넌스, 전문직으로 가고 그렇죠. 전문적으로 가고 최소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는 이 어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네. 수 있도록 네. 그러면 그야말로 교육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민관의 네. 어떤 협동 작전에 의해서 정말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난민 정책 제도를 봤을 때 거기는 그렇게 하죠. 거기죠. 정부는 예산을 줍니다. 예산만 그리고 주고 감시만 해요. 가이드라인을 주고 감시만 해요. 그리고 보고를 듣고. 네. 자, 그럼 하나원도 그런 식으로 어떤 거버넌스가 있어가지고 정부의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 따라서 협동하는 그런 하나의 예.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고 그 만들어 놓으면 그게는 그 공무원이 계속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관계없이. 이 시스템 예. 계속 경험이 늘어나고 예. 정말 그 노하우에 따라서 사람들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정착시키는 이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맞아요. 공무원이 몽땅 독차지했다. 그럼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매번 새 사람입니다. 맞아요. 매번 새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걸 만든다. 저는 이런 것들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네.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행정 편의주의인가 모르겠네. 하여튼간 이 하나원에도 좀 더 혁신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구미와 소비자의 기호를 따져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팔 것인가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원 보니까 소비자라고 하는 탈북자의 기호라든가 탈북자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향에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기업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가 자신이 소비자가 되는 입장에서 또 만들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좀 더 효율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원도 역시 그 탈북자들을 과감하게 믿고 이 탈북자 민간단체들이 정말 보다 전문적인 그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보다 좀 더 철저하게 그 관리감독 체제를 갖추어서 해나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만나는 대한민국과의 대면이고 또 첫 소통의 장소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갭이 생기고 이 차이가 계속 생겨난다면 정말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김은강 NK지식인연대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